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경제신문과 함께 시작을 하셨나요? 눈에 띄는 기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눈에 띄는 기사들 4가지 제가 꼽아왔는데요. 가장 먼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의 지지율이 50% 고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등에 이 불이 떨어지게 된 건데 6개 핵심 경합주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크게 밀렸다고 합니다. 6개 주 중에서는 4개 주가 계속해서 이달 중에 6%포인트 이상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6개 주가 이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주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대선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벌써 250만 명,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 너무 소홀하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화살까지도 맞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대선에 따른 우리 국내 증시 영향 어떻게 풀이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뭐 월가에서는 지금 바이든의 이제 지지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증시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감세 정책을 이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증시에서는 또 시장에서는 또 상당히 좀 선호하는 정책이죠. 근데 반면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좀 증세 정책을 좀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과거에도 이제 그 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이제 민주당 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이렇게 정권이 이제 교체됐을 그런 시기 통계를 보게 되면 이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가 좀 증시가 좀 더 부진했었다라는 네. 점에서 그러한 점에서도 또 우려감을 좀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 그때마다 시장 환경 또 이제 경제 환경에 따라서 또 증시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뭐 그러한 동향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꼭 맞다라고는 할 수가 네. 없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바이든의 좀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월가에서는 좀 우려감이 좀 커질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또 미증시가 거의 네. 뭐 지금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와 그렇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러한 부분 바이든의 뭐 증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 뭐 미칠 영향은 뭐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각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기사로 챙겨봤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화웨이에게 내줬던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해냈습니다.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움켜쥐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인도 공장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요 수요지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인도에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와의 이 격차가 0.1%포인트에 불과해서 앞으로의 좀 박빙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있어 보여요. 신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고 미국이 화웨이 제재에 이어서 이번에는 뉴텍 퇴출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 그래서 반사이익 삼성전자 입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떠세요? 우호적인가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에는 그러니까 IM 사업부에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좀 환경이 좀 마련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뭐 최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뭐 화웨이라든지 또 샤오미, 오포, 비포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인도와 중국이 좀 국경에서 또 분쟁이 좀 나오다 보니까 또 인도에서는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는 것처럼 네. 인도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제품 또 불매 운동이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도 특히나 이제 가장 또 크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시장에서 결국에는 MS를 얼마만큼 늘리느냐가 관건인데 네. 지금 이제 과거에는 한 2년 전만 해더라도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인도 시장 점유율 1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화웨이라든지 샤오미, 오포, 비포 같은
중국 업체들이 지금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좀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러한 추세였는데 네. 이번에 그러한 인도와 중국의 그러한 분쟁 관련해서 그러한 좀 반사 이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인도 시장에서 재차 1위를 좀 탈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네.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가장 최대 지금 격전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인도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 시장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래에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번 기회에 인도 시장에서 MS를 얼마나 확대하느냐가 결국엔 좀 중요한 또 향후 이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관련해서 좀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지난 상반기 삼성전자 휴대폰 판매량이 워낙에 좀 부진했었다라는 점에서 하반기 이후 그러한 이연수라든지 또 이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이제 핸드셋 관련 업체들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인도 시장이 격전의 요충지가 되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기사 챙겨봤고요. 자, 이번에도 반가운 기사를 들고 와봤는데요. 일본 상대로 소재부품 장비 독립운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절반의 성공을 이뤘다라는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9일 어제였습니다. 이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폴리이미드 등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입액을 공개를 했는데요. 불화수소의 수입액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수입액이 무려 85%나 감소를 했다라는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독립운동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와 발맞춰서 솔브레인과 램테크놀로지, 동진세미캔 등 이 국산화 관련주들 이 부분도 1년 전에 비해서 주가가 좀 100% 이상 올라왔다라는 좋은 뉴스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앞으로의 상승 여력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좀 우호적으로 지금 환경이 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소부장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 한 1년여 동안 일본 그러한 좀 불매 운동 또 이와 더불어 또 일본과의 좀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 이러한 좀 국산화 수혜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이들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제 눈높이는 조금 낮추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소부장 업체들, 그러니까 국산화율이 상당히 좀 높지는 않습니다. 네네.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국산화 진행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그러한 주가 모멘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소부장주들 앞으로 상승 여력에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 도시가스 요금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내려가게 된 건데요. 1년 만에 요금 조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 원료비가 내려갔고요. 이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3%가량 내려간다는 건데요. 주택용이 11.2% 인하가 되면서 이 겨울에는 월 평균 8,000원가량 아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월 평균 3만 원 절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원래 연료비 개편이라는 게 겨울에서 이제 매 월로 바뀌게 된 건데 왜 이렇게 자동으로 조정이 되게 된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 그 격월에서 이제 시행하던 거를 이제 매월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일단은 사실 이제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한, 그러니까 원가 하락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시가스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한 그런 마진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업종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격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실적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유가와 이제 도시가스 같은 경우 이제 경쟁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지고요. 반면에 요즘처럼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도시가스의 좀 경쟁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최근에 네. 이제 또 도시가스 가격이 좀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시가스 요금 내려가는 것은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도시가스 요금 인하한다라는 뉴스로 이 4가지의 기사들 챙겨봤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
오늘 챙겨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순매수 들어오는 종목들 꼽아봤는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대형주들의 좀 매기가 쏠리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3위에 올라가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KB금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시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위, 2위, 3위까지 올라와 있고 아모텍, 에이스테크가 4위, 5위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종목들 가운데에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실까요? 네, 뭐 기존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네.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뭐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뭐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서 좀 새롭게 지금 최근에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아모텍 같은 경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좀 진행을 네. 했었는데 이게 이제 회수 기간에 뭐 도래했다라는 그러한 좀 분석이 최근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MLCC 쪽으로 계속해서 아모텍 같은 게 설비 투자를 또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좀 매출이 좀 증가하면서 이러한 좀 감가상각비를 좀 넘어서는 그러니까 좀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좀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봤을 때 당분간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지금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최근에 또 5G 그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의 좀 주도 섹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5G 섹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다소 좀 이연된 그러한 수요가 이제 본격적인 그 캐펙스 투자가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면서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뭐 아모텍과 에이스테크 오늘 코스닥 순매수 종목 중에서 두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아모텍과 에이스테크 관심주로 주셨고요. 자, 기관의 수급 동향 챙겨보겠습니다. 기관에서는 코스피 순매수 SK하이닉스가 1위에 올라와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2위, 아모레퍼시픽과 DPC, 샘표식품까지 나란히 5위까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서진시스템이 1위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2위 자리에 올라와 있네요. ENF 테크놀로지가 3위, 쉬픽앤코리아, 동진세미캠까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실까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앞서 말씀드린 뭐 지금 마찬가지로 5G 관련해서 네. 또 이제 서인 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일제히 다 최근에 이제 기관 순매수세가 공격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당분간 시장이 그러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을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기관 순매수 종목 역시나 또 이제 그 순매수 종목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5G 그 관련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린다. 네. 그러한 좀 모습을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5G 관련주들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